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중상을 입는가 하면 제주도에선 항공기가 무더기로 이착륙이 지연됐고 한강에선 보트 탑승 시설이 떠내려갔습니다. 차병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과 서해안, 동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하는 81살 노인이 강풍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중구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는 철제 구조물들이 추락하며 차량 4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교회 첨탑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다쳤고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방음 펜스가 인도 쪽으로 쓰러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보트 탑승 시설인 유선장이 강풍에 200여 미터 떠내려갔는데 아직 공사 중이어서 다행히 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국제공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특보가 발효돼 항공기 이착륙에 대거 차질을 빚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저기압과 남쪽의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 기압 밀도가 높아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밤새 강하게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 이후에는 황사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소입니다. 네, 강풍으로 인해 서울 곳곳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저녁 9시 40분쯤에는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져 전봇대 사이 전기줄을 덮치면서 서대문구 홍제 3동의 아파트 등 7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에서는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전선을 건드리면서 200여 세대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정전된 뒤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했다며 복구 과정에 따라 길게는 30-40분 정도 정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전으로 일부 시민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불청객, 황사가 날아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거대한 모래폭풍이 또다시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에서 강한 황사가 발원했는데 오늘 비구름과 함께 우리나라 상공으로 날아옵니다. 특히 이번 모래폭풍은 지난달 중국을 덮쳤을 때보다 더 강하고 반경도 넓습니다. 대륙을 거치면서 점차 약화되겠지만 일부 모래먼지가 강풍대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밀려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황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압골을 뒤따라와 11일 새벽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나타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기류가 중국 공업지대를 거쳐서 한반도로 흘러와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까지 싣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한 사람도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봄철 황사 주요 발원지는 유난히 메말라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평균 10차례 정도 모래폭풍이 일어났는데 올해만 벌써 7차례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5월까지 황사가 2-3차례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파문으로 관련 직원은 물론 회사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기엔 실수가 빚어낸 총극으로 인식됐지만 점차 자본시장 전체 신뢰를 무너뜨린 유가증권 사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 1명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1,000주를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금된 줄 알면서도 주식을 급히 팔아치웠고 매도 물량이 갑자기 급증하자 삼성증권 주식은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이번 사건은 증권회사 내부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발생의 근간이 되는 투자자의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킨 사건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전력이 드러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김 원장으로선 이번 사건을 단죄해 흔들리는 입지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 상황에 따라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저희 고객,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까지 심리를 기해서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민연금, 상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들은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증권 계좌가 그동안 918개나 삼성증권에서 개설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서며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이렇게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뒤 주가가 떨어지면서 삼성증권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400억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배당 사고가 발생한 6일부터 어제까지 3거래일간 삼성증권 주가는 10.67% 하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분기 말 기준 삼성증권 지분 12.43%를 가지고 있어서 4일간 사라진 주식 평가액은 471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은 4일간 삼성증권 지분 160만 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야당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김 원장 사퇴 공세 배경에는 개혁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뇌물과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김기식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부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별도 고발장을 제출하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 포스코 지원을 받아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금감원 측은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마치 고속 승진 특혜에 있냐 몰아가는 것은 인턴은 역량도 없는 심부름꾼 정도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입니다. 대가를 바란 노비도 없었다고 본인이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원장과 여비서라는 프레임으로 부적절한 시각을 유도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비하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돈은 먹었지만 봐주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정말 제정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서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문제 이익이 무엇인지 정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 적폐청산과 금융개혁 저항 음모.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 지명 철회 수준은 아니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혹들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임기 종료 직전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최근 의혹도 선관위 사전 승인을 받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 본인도 사퇴 의사가 없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가나 주변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의 석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현재 피랍된 우리 국민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은 현재 나이지리아 남부 모처에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납치 세력과 피해 선박의 선사 사이에 석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